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384회 결핍위 에너지다. 오늘 맹명관 저자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맹명관 저자님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자, 맹명관 저자님은 그 지금까지 쓰신 책이 50여 권. 2권. 52권. 네. 50여 권이나 뭐 52권이나. 네. 그래도 확실해야 되니까. 네, 52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마케팅 쪽에 전문가시고요. 저도 이제 이번 처음 뵌 게 그 스타벅스 백화점의 숨겨진 비밀. 요 책할 때 제가 북포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온주상인도 했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또 관점 주시는 분이니까 특히 말씀도 재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이분의 마케팅적인 또 에너지, 결핍 에너지라는 그 관점이 도대체 어떤 관점인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맹명관 저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가 꽤 들어배죠. 네. 오늘 강의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58년 개띠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현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지금 다 산에서 내려왔을 텐데 친구들 다 거기 가 있고. 제가 오늘 이 결핍 에너지 PPT를 오늘 처음 해서 오늘 그 상공회에 있어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다 결핍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핍의 반대말이 풍성함인데 저처럼 살이 풍성한 게 아니라 정말 결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핍이 이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에너지화 시킬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부분은 뭐냐면 성공한 기업들은 전부 결핍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결핍이 아마 제일 많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은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하 자원이 있고 하나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건 뭐냐면 이런 자원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모든 지식의 권한이 사실은 대학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갈구하려면 어디를 갔어야 돼? 옛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전문 학원들을 가거나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최근에 혹시 아시겠지만 미네르바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이 친구가 나와서 막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경제를 막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혹시 그 아마 기획경제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 아니거나 아니면 아마 MBA 출신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MBA를 했거든요. 근데 참 이 정도의 예측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이게 흉흉하니까 아마 이 미네르바를 아마 잡았던 것 같아요. 수사대에서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서 잡았더니 전문학교 출신의 무직자였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지식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대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토요일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아저씨들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로버트 드니로라고 아세요? 그럼요. 이 사람 최근에 뉴욕 대학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참 수고했다고 잘해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엿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는 뭡니까? 어땠습니까? 그거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여기 좀 방송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워낙 결핍의 세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뭐가 있었냐면 58년 개띠니까 그 시절에는 먹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먹는 거 밝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된 게 뭐냐면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었다는 게 이게 진짜 결핍이에요. 제일 진짜 어려운 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 못 먹는 분 계세요? 없어요, 못 먹는 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치가 중요해. 그래서 아주 우리 부모들이 막 엄청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베이비 붐이잖아요. 네. 땀 보면 알았는데 베이비 붐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막.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그냥 저녁에 만나면 눈만 맞으면 엄청 뽑아낸 게 우리 세대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보니까 3부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반에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선생님을 잘 기억을 못해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워낙 없는 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분들이고요. 저는 둘째였기 때문에 워낙 사실 그 집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둘째 아니에요. 그죠? 첫째와 막내는 케어를 해주는데
그죠? 지금 둘째니까 지금 공을 던지잖아요. 네, 불만이 많아요. 이 둘째가 문제야. 근데 이 둘째들이 이게 되게 보면요. 우리가 옷을 사도요. 둘째는 절대로 안 사줘요. 큰형이 입은 거 줄여서 입었어요. 진짜 저희는 줄여서 입었다니까. 좀 이런 얘기 하지만 빤스도 줄여서 입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입는 일들은 거의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큰 형님도 비슷한 체구세요? 아니 저보다 좀 슬림하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랬겠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아주 날카롭네요. 좋아, 이 분위기 좋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나는 결핍이라고 하는. 제가 워낙 카피라이터 출신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카피라이터로 남았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카피가 뭡니까? 본인이만 유명한 카피. 뭐 그런 얘기. 하여튼 보세요. 이렇게 지난 건 우린 얘기 안 해요. 우리 지나간 얘기 안 해요. 네네네. 예. 근데 꽤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광고계에서 레전드라 그랬다니까 카피. 근데 어느 날 갈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갈증을 느꼈는데 이게 저는 정말 카피가 쓰면 그날 아침 신문에 아주 이슈가 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뭔데? 패션이라든가. 카피 한번 얘기해봐요. 예, 카피 약간 한번 얘기해봐요. 전 신비주의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갔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갈증이 돼서 어디 갔었냐면 일본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건물이 지능을 가진 건물이 생기는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자댕이라는 걸 그때 만났어요. 자댕이 뭐였냐면 그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커피를 프랜차이즈 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엔 꽃다방, 정다방 이런 거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엄청난 부분들이 그때 변화를 90년대 잡았죠. 초반? 그렇죠. 90년대 초반 정도였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일본의 덴츠를 가면서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근데 그때 제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가기 위해서 막 제가 원고를 썼었는데 막 원고를 미리 땡겨서 받고 막 그다음에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매니아인 한 친구가 일본에 살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떠나고 뭐 어떻게 했냐면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결핍의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그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던 시대에서 불만족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결핍의 에너지, 사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샤오미가 삼성을 이길 수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샤오미는 삼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샤오미와 삼성의 싸움은 소프트웨어의 전쟁이었어요. 삼성은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뭐 1%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고, 샤오미는 제가 알고 보니까 샤오미가 처음에 딱 이 회사를 만들면서 5명 정도가 만들었는데 얘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했던 애들입니다. 얘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은요.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다 1년에 10,000명 정도가 중국으로 다시 유입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야? 더 좋은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사실은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얘들의 공격이 누구였었냐면 삼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삼성 TF팀을 만들었대, 이 샤오미가. 여러분들 중관촌이라고 아세요? 네? 여의도에 중관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중국에 이게 여의도에 한 5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러스터화돼서 이 집중화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리콘 판교밸리 같은 그런 쪽이에요. 그 샤오미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싸움을 붙을 때 상대방의 강점을 노립니까? 아니면 약점을 노립니까? 약점. 약점을 노리잖아요. 여러분 싸움은 다 한 번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이라도 해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싸움을 했는데 약점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은 어떤 부분이 약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게 소프트웨어, 결국 소프트웨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중국에 들어갈 때 샤오미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대략 만들어진 게 그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샤오미. 5년 지금부터 전에 5년 전에 네.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네. 당황하죠. 그 5년 전에 있었는데 5년 전에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5년 전에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구글이요. 이 천안문 사건 이런 검색이 돼갖고 이 구글이 중국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자기 걸로 쓸 수 없다는 건 약점이었어요. 마침 그래갖고 공격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못 쓰니까. 근데 얘들이 들어간 게 뭐냐면 개방형 안드로이드를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오픈소스, 개방형.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냐면 어떤 거예요. 뭐냐면 잘 만드는 것보다 이거 돈을 주면은 잘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런데 그냥 개방형으로 대충 만든 그런, 대충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그 안드로이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를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샤오미는요 사람들에게 맨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답을 얻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거예요. 묻고 솔루션을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의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들 갤럭시를 받아보지만 그거 다 쓸 수 없죠. 우리가 그냥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의 의견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비싼 가격을 치러야 되는데 샤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샤오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샤오미가 예를 들어서 삼성과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좀 다른 전쟁이 얘기가 됐었겠죠. 그래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낮은 저가로 시장을 들어갔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과 뭐가 생겼냐면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뭘 했냐면 헝거 마케팅이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몇 개 남았습니다. 뭐 완판 뭐 예정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 삼성과 이거에 대한 이 큰 차별점은 그게 없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이 결핍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결핍은 뭐냐? 결핍은 편익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편리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모든 기술들은요. 컨비니언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과 은행끼리 우리가 계좌이체라는 표현은 어떤 거죠?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어떤 겁니까?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페이스북, 구글, 카톡이 들어와서 이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장점이 뭐냐면 카톡을 하다가 내가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그럼 뭐예요? 독점적 지배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편익을 갖고 있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은행 같은 시스템은 안 가지지만 네. 그렇지만 그런 편익을 갖고 있는 SNS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편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요. 여러분 우버 택시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우리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버 택시. 나는요 우버 택시 반드시 돌아올 걸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회식을 하는데 택시 제대로 마음껏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의 없어요. 저는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만의 교통이지. 전철 타는데. 예? 전철. 오늘 지금 아주 난항인데 지금 내 강의가. 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버가 왜 들어갔냐면 제가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공유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소유함에서 공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의 코드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가 시간이 남을 때 와서 봉사하고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그게. 근데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여객 운수법인가 나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이 있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그 여객 운수법은 뭐냐면 자가용은 영업을 해서 돈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게 이 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객 운수법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택시 운전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요?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네. 우리랑 상관이 있습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층층이 얽혀져 있는 이거 있죠. 정관계나 모든 것들이 얽혀져 있는 있죠. 그래서 우버가 다시는 불법으로 나간 건데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카톡에서 가는 버스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진출을 했죠. 택시. 이건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오다 그 택시를 탔거든요. 영업하는 기업이랑 같이 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콜택시랑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카카오톡에서 바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택시 운전사의 카톡도 아는 거 아닌가요? 카톡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그냥 부르는데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미 카카오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경험을 결핍이 그냥 결핍이 아니라요. 경험이라는 코드를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냥 브랜드 인재 갖고서 여러분들 물건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경험하길 원해요, 소비자들이. 과연 맞는지를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면 SNS에 이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이 엄청 올라와 있을 거예요. 결핍은 뭐라고요? 편익을 생산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결핍은 생산적이다라는 거예요. 결핍은 생산적이다. 그리고 결핍은 생산적이라고 여러분 느끼세요? 없는 게 생산적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생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싱가포르 가면요. 싱가포르에 여기서 의료 관광이 엄청나게 저거 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이들은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 의료 관광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세계 유명한 그 의사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3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머리가 한 군데 다 붙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의료 관광의 투명성을 보장을 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요, 의료 관광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였는데 자기들이 없다는 거를 생산성으로 만든 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를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 뭐냐면요, 소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서 기대감이다, 가능성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없는 민족들이 큰 힘을 받아서 더 큰, 그러니까 이런 자산 독점의 시대를 상황 독점의 시대로 바꿔버리고 그들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큰 공장을 만들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직원들을 갖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핍은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비용. 그리고 결핍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면가왕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 프로? 복면가왕? 네. 어때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때요? 신중하잖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결핍은 뭘 생기냐면 여러분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없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몰입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 재미없어요? 네, 재밌죠? 네. 자, 이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이게 힐튼 호텔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금 매출액이. 근데 이게 7년 된 적인데요. 최근에 이게 공유경제가 과연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마케터들이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2000년대 그 미국에서 어떤 사고가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거 있었죠. 모기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싸게 집을 사는데 뭐예요? 갑자기 이 돈이 뛰는 바람에 집들이 그냥 전부 빚쟁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집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호텔을 갈 때 좋으세요? 매일매일 뷔페를 먹는 거 좋으세요? 네? 매일 10시만 되면 방 비워달라고 매일 문 두드리는 거 좋으세요? 분위기 왜 이래? 아니 뭐 싫죠? 누구랑 같이 가냐가 중요하죠. 누구랑 같이 가냐. 아,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런 얘기 우리 단둘이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라의 그 숙박과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을 살린 게 바로 이 공유경제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같은 뭐냐면 무슨 법이 있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뭘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갖추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 뭐예요?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추억을 갖고 싶어하고 경험을 갖고 싶어한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컨비니언스한 거예요. 뭘 갖추고 뭘 만들고 생산하고 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런 유통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이 있었잖아요. 지금 유통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해외 직구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바로 생산자 소비자가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요즘 최근에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G마켓이요. 여러분들 이마트랑 거의 매출액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바꿔서 분리했던 얘기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서로가 결핍된 것들이 융합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핍의 에너지 시대가 지금 됐구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토끼입니까? 아니면은 오리입니까? 이건 둘 다 얘기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면 토끼라고 얘기했으면 손 한번 들어서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토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오리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오리. 예, 다르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거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이거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강목이 지금 3개에 4개. 4개. 당신은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자, 3개에 4개. 잘못된 그림이에요. 네, 잘못된 그림이. 자, 보세요. 만약에 4개를 봤으면 1개가 없어진 거고요. 3개를 봤으면 1개가 더해진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에 있는 공무원 둘이 앉아서 이 갯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거 낙지를 잡아서 우리가 엄청 돈을 벌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에 무슨 축제가 있더라. 이거 저거 막 여자들이 막 피부 좋아진다고 막 이걸 막 개칠하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한번 축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축제를 했잖아요. 그 무슨 축제? 무슨 축제예요? 머드 축제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였었어요? 낙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돈을 실제로 벌었던 건 뭐죠? 머드 축제였어요. 우린 잠깐 보는 것들에 모든 점수를 준다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커지고 만져지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근거를 보면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라는 건 채워야 될 가능성인지 소유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결핍 에너지가 채워야 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캠브리지에서 IQ가 높은 사람들 한 부를 모아놓고요. 또 그다음에 약간 찌질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IQ가 떨어지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찌질한 쪽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IQ가 80이었으니까 100 이하였으니까 이게 아마 찌질한 쪽에 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자 보세요. 아 뭐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냥 쪽팔려서 그렇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둘이 했는데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요. 결과치를 봤을 때 그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그 숙제를 내줬는데 테스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찌질한 애들이 더 성과가 높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똑똑한 애들은 엄청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쇼업을 막 하고 막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찌질한 애들은 지가 찌질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에게 경청하기 시작했고 근데 뭔가 그림을 그려가는데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자, 때로는요. 넘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을 망치기도 하고요. 기업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뒤바뀌어 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핍이라는 거는 지금 코드가 중요한데 지금 그 세계 전략가들은 그러면 도대체 결핍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컨셉 마음에 드세요? 여기 마음에 드세요? 이 컨셉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야죠. 어떻게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뭔가 큰 힘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네. 자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여기서?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자 융합 여러분 맞죠? 변화 맞죠? 실행력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반전입니다. 반전. 뒤집어 엎는 것. 우리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로수길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로수길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로수길의 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인지 아세요? 20대 여성. 그렇게 나오는 게 정석이에요. 50대 아저씨.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본인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40대 초반에서 50대 진짜요? 예. 와, 근데 이 커플이 좀 이상해. 진짜. 예. 아, 저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 제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카메라 비치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금 결제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강구항입니다. 강구항. 대게 나오는데. 여기 결제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0대 초반이에요. 왠지 아세요? 커플 이상해. 아니 여러분 옛날에는 리서치 했잖아요. 내가 물어보고 대답을 했다 봐. 이게 리서치야.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 사람들이. 요즘 까칠한 대답 안 하잖아요 젊은 애들. 네. 전 지하철 잘 안 타지만 지하철 가면 애들 지거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죠?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서치하지 않고 관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찰한다. 저도 페이스북에 들어온 다음부터 성형수술이 20%가 올라온 거 아세요? 페이스북이 왜 올라가냐? 사람들 요즘 소개팅 나오면요. 옛날에 우리는 소개팅 나가면 50대 50이었어요. 진짜 킹칼 만나는 게 50대, 찌질한 거 만나는 게 50%. 막 무수리 같은 애들 만나는 거 막 짜증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무수리에 많이 갔겠어요? 킹칼 많이 갔겠어요? 저희 같은 건 완전히 무수리예요. 완전히 기대도 안 하고 가. 만나도 그건 뭘 던져 짧은 기간 내에 끝나는 거야. 그랬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요. 이름을 따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으로 다 점검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걸 해결해 준 제품이 뭔지 아세요? 셀카봉이에요. 그래서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정면으로 찍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여성을 그래서 무술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술이의 남자는 그러니까 뭐라고? 강의 바깥은 얘기는 좀 강의를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네. 네. 제가 역사를 공부를 잘 안 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그 얼굴을 이제 여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 진짜 많이 고치잖아요. 성형수. 그래서 이 강남에 가면요 진짜 이쁜 여자를 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여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 의가 형제라 그래요. 의가 형제. 의사 선생님이 만든 형제 다 한 가족이야. 그래서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시고 그래요. 뭐요? 반전이에요 이게. 마케팅의 반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허니버터칩 이거 얘기해도 돼요? 네. 허니버터칩 드신 적 있으세요? 네. 허니버터칩 마케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케팅 안 했어요, 얘들. 아니 그까짓 것 꿀에다가 감자 바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나라 완전히 SNS에 불이 났어요, 완전히.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끊지 마시고 여기까지 들어가요. 되게 중요한 꼭 물어보더라고 이상하게. 야 보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다비치의 강민경이라고 아세요? 네. 소유진 아세요? 네. 네, 공통점이 뭐예요? 이쁘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SNS에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할 일 없는 삼촌들 있잖아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애달픈 삼촌들이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뭐 마케팅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맛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엄청나게 우리 같으면 생산 라인 막 깔아야 되지 않아요? 막 주문이 뭐 몰려오는데 심지어 공장에서 불까지 났다 그래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막 생산 라인 더 막 늘려야 돼. 있는 힘껏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안 했을까? 여러분들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하얀 국물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꼬꼬메리라든가 뭐 있어요. 나가사키 우동 있잖아요. 하얀 거. 예.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래 건강을 위해서는 하얀 국물을 마셔야 돼 그랬어요. 근데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 그래서 공장을 막 늘렸잖아요. 막 물건 막 팔고. 그때 어느 날 소비자들이 그랬어요. 야 그래도 라면 국물은 그래도 빨간 국물 맛이 최고지. 그리고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 깔다가 뭐예요? 이 비용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진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 허니버터칩 기다리는 사람 몇이나 돼요? 없어요. 이제 뭐 꿀에 빠진 감자도 엄청 짝퉁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요즘엔 이제 허니버터를 뭐 아몬드에도 바르고 뭐 아주 온통 발라 그냥 완전 과자에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예요? 24시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거 마케팅 안 했잖아요. 유통 뭐 막 깔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소비자가 컨비니언스한 거예요. 뭔가 자기 캐릭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허니버터칩이 몇 개를 갖고 오냐가 이게 사회 트렌드가 됐던 거. 그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과자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바꾼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마케팅에서의 반전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안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예, 보세요. 그래서 보면 7가지 코드를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9시까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조금 내려고 지금 해요. 왜냐면 이 명강산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지. 조금 지나면 괜히 짜증나고 막 천장 보고 벽에 붙어있고 막 이래.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버스 여러분 아시죠? 이 다버스. 다보스 포럼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핵요양소입니다, 이거나. 그래서 스키 대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랬어요. 아니, 이 결핵요양소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네바의 경영학과 교수가 여기를 놀러 왔다가 80년대 중반에 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사람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치가 중앙은행 총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현역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와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세계의 모든 코드로 한 집 마을이 돼버린 그러니까 좁아진 이 세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걸 만들어 보자는 게 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이인재 대통령이 여기 갔을 때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천만 원 내고 들어갔어요. 저것 때문에 무슨 관광객 이런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저 근처에 있는 모든 적을 다 먹여 살려. 우린 저거 하면 뭐 했겠어요? 또 선수촌 하나 줬겠지. 그 올림픽 했겠죠. 근데 교수가 얼마나 능력 있길래 저 세계 정상들을 다 모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사실은 그 제너바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구루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운동에서 저 지역이 바뀐 거예요. 이 다버스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던 그런 사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사람들 목표를 추구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목표 추구형은요 자기 역량을 감안을 안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맨날 매출액 100억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근데 뭐예요? 목표 발견형은 저 장점이 뭐냐면 이 목표가 누가 내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추구하려면 여기 비용이 들어간데 이 내 안에 있는 건 이거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한번 강의 중에 늘 하는 얘기지만 작년에 LA에서 야채 시장에 유대인들이 이 주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기 성술이 이거 엄청나죠. 그 야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한국 사람이 도전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겁을 상실한 거죠. 내가 보기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한국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 대표님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저요? 6시? 6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또라이가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제 강의가 전부 새벽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알만한 코드가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에요. 뭘 이렇게 일찍 일어나. 뭐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다 성공하면 남산에서 물 들어오는 사람이 다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 잡아먹으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어떡하라고?
아니 나 이 고정적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니까 내가 새벽 4, 5시에 와서 앉아있어요 CEO가요. 그게 조찬이라니까 지금 모든 호텔의 아침이 전부 그 조찬으로 채워져 있어요. 새벽 4, 5시에요? 네, 미리 와서 있다니까. 그 사람들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 상수를 하는데 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일찍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문을 열면 유대인들이 9시에 문을 열고 딱 열어봤더니 8시 반에 한국 사람들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8시 반에 문을 열었어. 그때 저쪽에 8시에 문을 열었어. 7시 반에 문을 열었더니 얘들이 6시에 문을 열었어. 이거 완전히 배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이겼어요. 24시를 바꿔버렸어. 우린 노래방을 가도 24시간이고 찜질방을 해도 24시예요. 뭐예요? 가장 잘하는 목표가 내 안에 있거든. 내가 늘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이게 필살기예요. 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결핍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혁신 프로그램에서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엄청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12개, 1년에 12개 혁신 프로그램을 돌렸어. 한 달에 한 번씩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혁신 안 하는 게 혁신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막 조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추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뭐예요? 비용적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했던 게 우리나라 한국 기업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한번 문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뭐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혹시 위장장애, 위궤양, 천식, 알레르기, 철 결핍성 빈혈 등이 있다.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타이레놀. 아스피린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네. 강의 잘 따라오는 게 굉장히 수강자 할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경쟁을 하는데 반드시 비워진 공간이 있다니까. 완벽한 건 없다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결핍의 시각으로 보면은 반드시 비워진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지현이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선혜가 한번 얘기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경험하는 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비워진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제품도 비워진 공간이 있을 거예요. 왜요? 삼성이 비워진 공간 때문에 샤오미한테 공격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이동통신 3사가 카톡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쟁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들 뭐 했어요? 이동통신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카톡은 뭘 했어요? 희한한 게 여러분 보세요. 이동통신 3사는요. 막 엄청 몇 조 원에 해당하는 마케팅을 비용을 퍼붓고 그래서 하나의 소비자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힘을 들여요. 근데 카톡은 그렇게 안 해요. 별로 소비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카톡은 어떻다는 거예요? 카톡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을 끌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게임 시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택시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마케팅 비용이에요. 광고 비용. 근데 카톡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니빵 만든 거 한번 보세요. 애니빵. 얘들 만든 애들 썬데이 토주입니다. 썬데이 토주. 일요일날 사무실이 없었고 일요일날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어 일요일날 토주에 와서 일하는 게 썬데이 토주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명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풍요입니까 이게? 결핍이죠. 처음에 들어간 게 싸이월드 쪽에 들어갔다고. 싸이월드가 막 기울어진데 거기 들어왔어. 이게 운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뭐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SNS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공을 타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 친구 지금 저한테 계속 초청해요. 지금 이름도 모르는 놈들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러한 시장들이 계속 끌고 간다. 이건 뭐예요? 결핍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계몽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결핍이 왜 좋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마존의 대시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냉장고에 붙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 세제가 만약에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럼 세제가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그럼 누가 만났어요? 유통을 만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마존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택배는 드론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택배 업자들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일 때 저 드론이
24시간 이 팔레스타인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뭐예요? 적절한 시각에 폭격을 해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게 이 드론입니다. 경주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 저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 보통 같으면 헬기를 띄웠을 거예요. 촬영하려면 드론 띄웠어요. 우리가 미처 들어가지 못한 수해 지역에 저 드론을 띄우면 돼요. 앞으로 이 드론 사업이요 엄청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들은요 이 드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알리바바에서 저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변화를 통해서 이미 미래적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만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소비자를 접촉해서 엄청 돈을 들이는데 이미 소비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설득할 일이 없어 지금. 이게 뭐예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다음 결핍이 왜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남들 다 앞으로 볼 때 참 이 듀폰이라는 회사 참 대단합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남북전쟁 때 화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1990년대에 뭘 만들었어요? 나이롱 만들었잖아. 여러분 나이롱 양말 신어보신 적 있어요? 네. 연식이 어떻게 됐길래 나이론 양말을 신어봤는데? 나이론 양말 신어봤죠? 절대로 안 찢어져요 이 나이론 양말은요. 지구상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나이론 양말이잖아요. 불에 약하지만 불에 탁 붙이면 저거 금방 없어지거든. 근데 저 나이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이롱을 만든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코리아 나이롱이라서 코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런 건데 이 코롱이 와서 그 나이롱과 했던 건데 그런데 저 회사가 2000년대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파이오니라고 하는 이 종자회사 인수했어요. 여러분들 2000년도면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IT가 나올 때예요. 그때 이 사람들 종자회사 들어갔고 요즘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서 마켓쇼의 40%를 자기들이 지금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혁신한 게 앞만 보고 가냐? 뒤도 돌아보는 게 혁신 아니냐? 이게 듀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화학회사에서 과학회사로 바뀐 게 바로 이 듀퐁 회사예요. 우리 맨날 아프고 간다고요. 그게 혁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듀퐁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까 컨비니언스를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은행끼리 서로 다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경쟁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멜트라는 회장이 이거를 신흥 거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경쟁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행끼리 싸우는데 여러분 이게 경쟁사가 될 거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이겨요. 카톡이 이긴다니까. 왜요? 여기는 소비자가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정보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점을 많이 만들고요. 여러분 그시죠. 그래서 올해 그 지점이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없어진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비용 구조로 돼 있다고 여기. 뭐 광고도 해줘야죠, 여러분들. 제가 기업은행을 갖다 한 6년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기업은행 모델이? 송혜 씨입니다. 이 사람이 86살이에요, 이분이. 모델료가 3억인데 재계약한 게 6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6살에 6억 정도 모델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보라 하세요. 진짜 저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태까지 집에서 밥을 한 번도 달란 적이 없답니다, 이 송혜 분이. 그래서 온 전국의 주부들의 롤 모델이에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삼식이가 아니에요. 86살 때까지 삼식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송혜 씨가 처음에 이 모델에 들어갈 때 첫날 들어온 예금고가 46억이 들어왔대요. 당신이 만약에 이 기업은행에 들어오면 내가 당신 믿고 내 노후 자금을 내가 넣겠다고 해서 들어왔대요. 그게 지금까지의 전설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막 물건을 팔고 살았던 시대는 이미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서로가 편리한 컨비니언스 하는 기술을 발달한 게 바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핀테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술이 IT 같은 기술이 들어왔더니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금융권을 진출했던 겁니다. 그것이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어떤 경쟁자예요? 특정하자는 경쟁자. 저걸 얘기하면요, 알 수 없는 경쟁자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 수 없는 경쟁자. 저 신흥 거인 이렇게 이런 경쟁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더 어려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프로스펙스 있죠, 여러분들. 운동화 시장에서 막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운동화 시장. 그런데 여러분들 얘들이 W라는 걸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W의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김연아죠. 그 김연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어요, 걸어요? 걸어요. 얘들이 그래서 컨셉을 바꿔놨어요. 세상은 러닝화와 워킹화로 바꿨어요. 젊은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구두 신고 다니다가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 시장에 10만 적 팔던 게 4,700만 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번 게 프로스펙스 W입니다. 여러분. 뭐요?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졌다.
신발 가게 똑같은 게 자퍼스입니다. 이게 이 모든 미국의 기업들이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난리가 났던데 여기서의 여러분들 이 고객의 만족은 와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와우라고 해요. 얘들 고객 서비스가 와우 하면 우리는 보통 되게 자퍼스를 기억하는 것들 참 무섭죠. 여러분들 자라 패션 아세요? 자라? 네. 자라는 왜 잘 됐을까요? 신속하게 신속하죠. 패스트 패션이죠. 예, 역시 고 대표님. 참 공부한 여태까지 공부한 그런 내력이 있네. 내공이 있네. 이럴 때 써먹지. 여러분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가 이 광고를 했는데 남자들 대상한 제품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구매력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트를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적인 마트에서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을 시키는데 그래도 작업 시간은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요? 언제 끝난다? 근데 제가 30년 동안 저희 집사람 하는데 한 번도 작업 기간이 끝나는 시간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 카트를 미는 거는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예요. 저희 집사람이 30년 동안 저한테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물어봤어요. 그 내가 항상 성의껏 대답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의견을 반영해 준 적이 없는데 남자는 그냥 통과 의뢰. 우리의 재산은 뭐예요? 카트예요. 그냥 계속 밀고 정처 없이 다니는 게 우리예요. 저랑 똑같은 놈들이 엄청 많더라고. 카트에.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엄청나게 말을 그 많은 말들을 다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은 못 하겠어요. 강남의 식당에 와 보세요. 말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없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강점입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제가 전국을 조사해봤더니 정장을 5벌 이상 입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5벌 이상이면 그건 완전히 반무대예요. 진짜 구두도 2켤레 이상 뭐 3켤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옷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옷이 몇 벌이에요? 그럼 표정들이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입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옷장을 하면 짜증이 나잖아. 막 입을 게 없잖아. 그죠? 가방도 없어 그냥. 검은 봉다리 들고 다녔어요. 여태까지. 그죠?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매장을 빨리 바꿔준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매장을 바꿔준 거예요. 자 매장이 일주일에 2번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요 비행기로 이 물품을 떨어뜨린다니까. 고객의 니즈가 유통 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PA라고 해서 스페셜 혜택에 기획해서 공급까지를 완스톱 시스템으로 완전히 걸르지 않고 그냥 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만든 게 바로 자라 패션. 마케팅 무섭죠. 그게 바로 차별화된 포지션입니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으니까 여기 케이스를 넣지 쉬우면 다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후지필름을 보세요. 제가 후지필름 강의하러 갔는데 그때 코닥 필름이 망했습니다. 그날 딱 강의를 들어갔는데 마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코닥 필름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 후지필름의 이 고몰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86살 먹은 사람인데 너무 억울하잖아. 이 망하기가. 그래갖고 다시 되돌아봤어요. 자기들이 도대체. 그랬더니 필름 성분에서요. 콜라겐이라는 그게 나왔어요. 그게 콜라겐은 먼저 여러분들 화장품 할 때 피부 빵빵해지는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도 사실은 필름이잖아요. LCD 필름도 필름이잖아. 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휴대폰의 비닐 같은 것도 다 필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기술과 시장 4가지로 양분해서 만든 게 이 사람들 후지필름이에요. 유일하게 생존한 필름이 이 후지필름. 본질은 갔는데 뭐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재발견하는 것. 저건 돈 안 들거든요. 우리가 안 했던 건 다시 되돌아보면 되거든요. 이게 결핍의 시대에서 새롭게 코드가 등장했다. 자, 여러분 아사히 야마라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거 삼성의 윤종영 부회장이 아침 조회 시간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아사히 야마 동물원입니다. 저 동물원이요 완전히 문 닫기 아주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동물을 사랑했던 수의사 이 원장이 여기 취임한다부터 뭐랬냐면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동물원 가면 사람이 동물을 보잖아요. 근데 이거 위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공중에다가 이 펭귄이 날아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르는 펭귄이 여기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그 다음에 북곰이 있는데 북곰 동굴에다가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사람이 거기서 숨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죠. 위치를 바꿔놓는 것들이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펭귄인데 여기 철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책 하나 없어버리고 사람들을 가까이서 펭귄의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아사히야마 동물원입니다. 일본에서 혁신의 대표적인 동물을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거는 동물원이자 뭐예요? 재발견했던 그런 코드가 결핍 에너지 코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과연 결핍에 체크했으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변화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있는가?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그거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 절대로 안 지나가요. 변화를 지나가게 하면요. 여러분, 변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래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는.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면요. 미래는 오잖아요. 무슨 얘기 아시죠? 변화를 거부하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 근데 보세요. 큰 기업은요.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핍 있는 기업들이 상황 독점인 기업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회복 탄력성. 여러분도 세계 야구왕이던 베이비루드는요. 홈런을 친 게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웃당한 게 많았을까요? 아웃당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깨닫게 시작했어요. 미국의 서스퍼펠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4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대부분이요. 골칫덩어리인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게 뭐예요? 힐러리, 부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절대로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만난 사람마다 다 말렸던 게 뭔지 아세요? 교보생명의 회장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저 사람은 처음부터 충분히 성공해 이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이야 결국. 그래서 일본에는 실패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오뚜기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게 좀 저한테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중요해요. 세 번째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요? 네트워크 할 수 있는가? 융합은 가능한가? 여러분들 나이키는 어땠어요? 나이키가 처음에 알파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우샤인 볼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마이클 조단 이런 사람들을 썼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은퇴를 했네. 그 나이키를 신분다고 괜히 은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이게 지금 이미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나이키가 이 뭐예요? 애플과 손을 잡아서 뭘 만들었어요? 퓨어 밴드라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아서 뭐냐면 피트니스 게임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나이키는 IT 업체입니까? 게임 업체입니까? 운동 업체입니까? 이걸 학자들은 추후의 미래의 생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케이스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네트워크 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성공한 벤치마킹.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 아세요? 네. 그 기업이 제일 벤치마킹 많이 해요. 근데 벤치마킹을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성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역량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우린 뭐예요? 혁신한다고 막 프로그램을 엄청 막 꿔요. 그렇게 망해요. 그래서 벤치마킹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그 아라비아 로렌스 중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인디언들 데리고 뉴욕 호텔을 갔는데 이 인디언들 촌놈들이 그냥 그 뜨뜻한 물에 맨날 욕죄도 갖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뜨거운 물을 처음 봤거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떠날 때인데 다 뒤지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마다 막 뒤지고 있는데 어디서 톱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고 봤더니 이 수도꼭지에 이놈이 톱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도꼭지를 갖고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벤치마킹의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톱질하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 벤치마킹이에요. 성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자기의 역량, 가능한 역량을 확인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미래를 예측할 특별한 방법. 여러분 미래는 어때요?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죠.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미래학자가 있죠. 뭐가 달라요? 점쟁이가 여기는 뭐가 다 둘 다 미래 얘기했잖아요. 점쟁이 뭐죠? 점쟁이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세상을 짓던 이모님 계시냐 고모님 계시냐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네 집 앞마당에 감나무 있었냐 그래서 없었다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점쟁이잖아요. 근데 이 미래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추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뭐예요? 석유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뭐가 등장해요? 대체 에너지가 등장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야?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얄 더치셀이라고 아세요? 로얄 더치셀은 이 회사는 뭐냐면 운수회사와 이 정유회사가 둘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영국 회사 네덜란드 회사가 둘이 합쳤단 말이에요. 로얄 더치셀이 70년대 참 희한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미래학자 12명을 채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했냐면요. 중동 전쟁을 예측을 했어요. 70년대에. 자, 정유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를 공급받아서 이 정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때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얄 더치셀이 미래학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미래를 예측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여러분들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의사결정력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경험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장인은 만주에서 개 잡던 얘기를 10,000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머릿속에 온통 만주에서 개 잡던 얘기뿐이 없어요.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개도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자기가 믿는 것만 보는 거야. 이걸 무지적 맹시라 그래요.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들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수성가한 CEO들 설득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의견을 안 바꿔. 근데 기업은 뭐예요? CEO는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최근에 현대자동차 어려워졌잖아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미래를 준비 안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토요타 이런 애들이 막 아까 회복 탄력성 때문에 확 등장해서 시장을 다시 재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 여러분 아세요? 네. 여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젊은 사람. SNS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이 사람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2만 대뿐이 안 파는데 1,000만 대 판 토요타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아니 심지어 전기자동차 만든 이 라이센스를 다 오픈해 버렸다니까. 왜요? 오픈해봐야 사람들 따라오지도 못하니까 다 오픈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자동차를 만들려면 충전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현대가 충전소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다가 북미에다가 솔라시티를 마련놓고 충전소를 하고 그 무료로 개방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치 특전사 나온 것 같아. 지가 결정하면 그냥 해. 이 사람은 결정하면 하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테슬라 모터스의 이 고객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객의 성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들어갈까요? 완성차 시장을 들어갈까요? 어느 게 편할까요? 자, 그렇죠. 테슬라 모터스는 전기자동차라고. 그럼 어디 가는 게 편할까요? 전기자동차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완성차는 왜? 여긴 너무 많은 적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전기자동차 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왜? 전기자동차는 디자인도 후져요. 그죠? 전기자동차 디자인도 후지고 뭐 기능도 별로 아닐 것 같아. 전기 충전소가 있었는데 이것도 별로 아닐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결정한 줄 알아요? 완성차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첫째 디자인을 쌈박하게 바꿨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디자인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16cm 모니터를 해서 이 모니터를 작동해서 차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핵심 경쟁력을 바깥으로 내놓고 이 사람들과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쟁하는 것 플러스 전기자동차가 부가가치로 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선택하지? 이게 최근의 마케팅의 변화라고 우리가 꼽는 겁니다. 미래 시장을 겨냥해서 현재 시장과 경쟁하는 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7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의적인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창의력 있는 제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직 구조에서는 창의적인 제안을 잘 안 받는다니까. 왜? 창의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난 제일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꿔야 될 게 어디냐면 회의실 있죠, 회의실. 거기 가면 꼭 회의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큰 책상에 가운데 있는 사람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자유롭게 여기서부터 얘기해 그래. 그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적 제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보면요 되게 웃기는 게 회의가 꼭 점심 먹고 중간에 들려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장소에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회의하자 이게 아니라 늘 회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회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심시간에 만나기도 하고 늘 만나면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창의적 제안이에요. 8번째 한번 읽어보실까? 뭐라고요? 핵심 가치를 고수하는 제일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 가치? 여러분들 기업의 리스크에 노출되면 핵심 가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경우에 펩시콜라. 그때 항상 에이즈가 나올 때 뭐 주사바늘 이게 주사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타이레놀에서 7명의 주부가 죽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 통해서 이 사람들 뭐 했는지 아세요? 핵심 가치는 뭐냐 이걸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핵심 가치에 고소에 대해서 이 사람들 고민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은요. 사건이 난 지 1년 만에 존경할 만한 기업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랭킹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마켓 쉐어를 회복했던 사례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핵심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핵심 가치를 위하려면 CEO는 뭘 해야 되냐면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기업은 뭐예요? 미션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아홉 번째는. 뭐 다 중요해요, 근데. 네,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이다 그랬잖아. 제일. 자, 9번은 뭐예요? 필살기. 카톡 같은 거 나와야죠. 카톡 같은 거. 이길 수가 없잖아. 공짜인데. 그럼 SK, KT, LG는 왜 공짜를 못했을까? 이미 돈을 맛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걔들은 이미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카톡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팔로우가 갑자기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공격해도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필살기를 갖고 있는 것. 이거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 마케팅 강의하게 생겼어요. 저 25년 됐어요. 저 강의할 때 시작했던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민 갔다니까 저 혼자 나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저처럼 강의하면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케팅 강의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어렵고 아주 ABC만 가르쳐요. 고객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면 좋은 효율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마치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라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들려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아직 지금 사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PPT를 워낙 안 써요. 그래서 칠판에서 한 20시간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완창이라 그랬어. 저건 내가 무슨 국악인도 아닌데 완창이야. 그래서 이 칠판을 사용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딱 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라 얘기할 수 없으면 좀 그래요. 그거 뭐야?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막 이게 막. 근데 뭐야? 그게 다 사례야. 근데 마케팅 기반화의 자기개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코드를 올려놨어. 마케팅 강의는 저처럼 생기지 않았다니까. 삐쩍 마르고 안경 끼고 얼굴 하얗고 진짜 귀광조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던 필살기가 저를 오랫동안 끌고 온 거예요. 25년간. 끊임없이 공부한다. 이거 새로운 코드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 그럼 어쩌라는 얘기? 아프니까 환자지. 어쩌라는 얘기야? 난 처음에 아프리카 청춘인 줄 알았어. 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솔루션이 없는 거 가르쳐주지 말라 이거죠. 진단만 하면 뭐하냐고요? 솔루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성공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성공해서 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건 어려운 습관이에요. 7가지 정도 내가 배웠으면 제가 하지 왜 남을 가르쳐주겠어. 근데 중요한 코드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준다. 근데 절대로요. 그 팔로우하는 애들이 그 인생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강수진의 발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최경주의 하루에 1년에 2만 개의 골프차가 부러지는 그런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뭘 결정해야 하는지 아세요? 뭘 결정해요? 전부인가 전부인가. 올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싱 할 거냐. 이게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돼. 전 한 가지만 봤어요. 제가. 딴 거 안 했다니까. 근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뭐예요? 저 사람 마케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케터 컨설턴트 하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한 놈 있어요? 그렇게 얘기 들리면 저예요. 저. 아무도 없어요. 전부냐 이거 여러분들 결정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들러러 가는 사람 참 유명하죠. 요즘 이 사람이 뭐 완전히 무슨 소크라테스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제 책 중에 첫 표지에 나온 거예요. 인간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것이다. 네. 난 인간의 위대함을 안 되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배가 아파서 배 아프다 했더니 군의관이 저를 오라 그러더니 빨간 약 있죠, 옥도전기. 이걸 제 배에다 이렇게 막 칠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났어요. 진짜 났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 전문 용어가 뭐냐 그랬더니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6.25 때 전쟁이 났는데 미군들이 물을 갈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다 대고 밀가루 주면서 이렇게, 야 이거 너한테만 주다 마지막 남은 약이야. 이거 먹으면 직방이야 그랬어요. 진짜 밀가루 맞고 사람들 직방 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인간을 대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켓 3.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변기에다가 파리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왜 명중하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렸잖아. 그래서 명중률이 80%, 절수율이 20%. 요즘에 현대인가 어딘가 현대카드가 어디 가보면요, 여성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림을 갖다가 거기도 밑에다 이렇게 했다네.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걸 튀기지 않게 이렇게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르쳐주고 설득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치 마케팅. 옆구리 툭 치니까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뭐 붙여놔야 돼.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따 이거 붙여놔야 되잖아. 난 제일 짜증나.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오늘 강의는요, 정확하게 지금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사고를 가지면 뭘로 바뀐다?
플러스 사고로 바뀐다. 마이너스 시각을 가지면 무슨 시각으로 바뀐다? 플러스 시각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잖아요. 중국은 점점 커져가죠. 일본 애들은 지금 시스템이 회복이 돼서 지금 다시 우리 경쟁하려고 그러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우리만의 진입장벽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제가 상공회에서 강의를 해서 박수를 받았던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들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애비도 얘기하겠지만 그 아들러가 개그를 쳤는데 아무도 안 웃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적 사고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결국 없지만 이것을 에너지화한 결핍 에너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강의 아주 열정적으로 재밌게 해주신 맥명관 저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다음 주 방송 이제 지금 7월 8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인생에서 요새 이제 인생 후반전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 이제 손병기 저임에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6월 24일에는 이제 매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은 영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은 붉은 별이 온다.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여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와 실제 프로젝트를 한 10몇 년 하신 분이 저자예요. 삼성 출신, 삼성에 다니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중국방 온라인 총회 대비하라. 7월 8일에는 디지털 정리의 기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서 정리를 잘할 것인지 이인복 저자님. 자, 지금부터 오늘 이제 아직 케이크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케이크 우리 같이 케이크 단체 사진 찍고 그다음에 삥 둘러 앉아서 지금 오늘 좀 들었지만 사실 궁금한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주로 기업 사례를 들었지만 우린 또 이제 기업도 기업이지만 우리 자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 이따가 같이 편하게 같이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크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네, 빨리. 네. 우리 같이 좀 모시겠어요? 여기 앉아. 네. 여기 앉으시죠. 네. 들어오세요. 같이 좀 이렇게 좀 모시겠습니까?